자, 체크해야지. 책과 관련된 우리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이 부처님 생애가 맨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너무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잘 안 끝나는 거예요. 80년을 사셨는데 그게 끝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무화설과 관련된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존엄사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세미나가 재미가 없어요. 모든 세미나의 특징은 재미가 없습니다. 거지 같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관심 직결되는 사람 아니면 들어도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면 압니까? 전문가라도 그쪽 전문가만 압니다. 네, 그쪽 전문가만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대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를 받았어. 그래도 인공지능 하면 또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야 아니면 아주 세부 분야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열심히들 해왔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세미나가 끝날 때쯤 되면 진짜 놀랍게도 발표자하고 토론자 그 다음에 그 학회 관계자만 남아 있어. 다 갔어.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거, 관심 있는 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존엄사를 꺼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오래 사는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 나는 나이 먹으면 요양원에 가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너 못 움직인다. 너 못 움직인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 미리 뭔가 염두를 두고, 왜냐하면 그게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환자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나도 환자인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려장 비슷해가지고 한 번 가면 죽은 뒤에 집에 다시 돌아온다. 살아서는 못 돌아온대. 병원하고는 달라. 병원은 치료받고 오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가벼운 거고, 이거는 한 번 집을 떠나면 도살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것만 있지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내일이 지금 당장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거하고 내일이 되면 또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대책이 세워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만 그런 게 아니고 존엄사도 비슷한 거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끊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반응도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미나에는 앞에 대중 강연을 하나씩 늘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좀 전문적인 거는 발표도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지 말고 내가 PPT 만들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이라도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최상급은 말로 떠드는 게 더 나아요. 말로만 하는 게 대중 장악력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눈으로 상대를 보면서, 청중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PPT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자료 깔아놓고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감은 주는데 사실 그 이상은 못 쳐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의 최고급들은 전부 다 그런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말한다.
그런데 그 뭐 대학에서 수업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가 잘 안 돼요. 대부분 다 젬병이들입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도 비슷하지. 학원 선생님이 대학 교수보다 말을 잘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 그리고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바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가방끈 긴 사람도 아니고 약장수입니다. 약장수가 말은 제일 잘해. 진짜야. 듣고 있으면 솔깃한데 이렇게 좀 딸려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엄사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인간이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누가 규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종교에서는 이렇게 본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본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이상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불교와 관련해서는 무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아서라고 그 다음에 아가 있거든요. 이게 아트만입니다. 이게 아트만. 아트만은 실제하지 않는다. 요거는 아트만이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에서 사상비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아트만에서 맨이 나왔다는 썰이 있어요. 남자를 가리키는 맨이 여기서 나왔다는 썰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상비판이라고 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아트만 계열이에요.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요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런 실체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트만은 항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세상은 계속 변해가잖아. 삼성이 무너지고 삼성이 일어나고 함성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 그게 세상의 변화 아니겠어요? 예.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야, 소니 같은 회사가 우리가 당대에 저렇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어떻게 소니가, 저는 어렸을 때 소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소니가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고 제품도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런 어떻게 보면 가전 쪽과 관련해서는 소니가 다 비슷할 겁니다. 한국 물건은 좀 상태가 떨어졌었고 지금 중국 물건 같은 정도의 인식이었지. 예,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니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은 싫지만 일본 제품은 쓰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사항들이 존재했었지. 밥솥도 일본 거 코끼리 밥솥 써야 되고, 보온통 이거 누르는 것도 코끼리인가 아폴로인가 뭐 그거 쓰고, 그죠? 아니, 있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소니가 무너지고, 삼성이 올라가가지고, 삼성이, 기술의 삼성, 감성의 애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고, 기술력으로는 삼성이 좋고, 디자인으로는 애플한테 안 됐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처발리고 아무것도 없죠. 다 처발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죠. 변화. 그 변화 속에는 안 변하는 게 있느냐? 모든 것은 다 변화하냐? 사실 그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북극과 남극이 있어. 북극과 남극이 있어. 북극과 남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곰이 살고 여기 펭귄이 살고도 있고, 가장 본질적 차이는 여기에는 땅이 있고 여기에는 땅이 없죠. 그죠? 여기에는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 땅 위에 얼음들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뭐 눈이 왔는지 뭐 너무 추워서 바닷물이 어는 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퇴적된 거잖아. 그죠? 여기는 그냥 끝이죠. 그냥 물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남극의 펭귄은 잘만 진화하면 그냥 땅 위에 살면 돼. 물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가 털 뽑고 조금 더우면 털 좀 뽑고 이렇게 갖고 그냥 땅으로 기후 온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 그냥 땅에서 풀 먹는 걸로 고기 먹지 말고 풀 먹는 걸로 콜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돼. 북극 곰은요, 이게 다 녹아버리면 물고기로 진화하지 않으면 생존 방법이 없습니다. 물개가 돼야 돼. 바다 표범 뭐 이런 걸로 변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 땅이 없잖아, 얘네는. 그래서 언뜻 보기에 두 가지는 상당히 유사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에는 안 변하는 놈이 있고 이거는 모두가 변해요. 이해가 됩니까? 요 안 변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요게 무화설이에요. 이게 아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트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땅, 남극, 대륙.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항상하대. 이런 이 위에 있는 얼음들은 계속 바뀌겠죠. 시시각각으로. 그게 뭐 녹았다가 또 더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지금 뭐 이런 게 녹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계속 녹아만 내리는 게 아니고 녹았다, 더 늘어났다, 녹았다. 겨울 되면 좀 늘어날 거고 여름 되면 더 녹아내리고 그런데 총량이 점점 녹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치?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는 요러한 그러니까는 눈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만년설 아니면 뭐 그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바닷물도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음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추우니까 눈보라가 치면 그게 누적되고 이렇게 쌓이고 그게 이제 무게가 계속 증장하면 무게가 늘어나 버리면 압력 때문에 얼음화돼 버려. 그럴 것 같잖아. 그치? 예. 그리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쫙 단단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몇백 미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냥 요 얼음은 됐고 그냥 눈이 쌓여서 전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거는 계속 바뀌는 거고 어떤 행위들이 시루떡처럼 하나가 덮이고 녹는 것도 있고 또 녹다가 또 덮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 북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대륙은 아니고 얼음덩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요 하나하나의 시루떡 같은 층을 업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그 업들이 쌓여서 자기의 특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나라고. 그리고 그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정신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육체도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사가가고 있잖아. 그치? 안선희 목사님 많이 사갔어. 사가고 있잖아. 그치? 그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좋게 사가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거지? 예. 유통기한 있는 식품이 될래? 안 그러면, 술이나 꿀이나 이런 게 될래? 그 세 가지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거는 날짜가 지나면 이제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꿀은 유통기한이 없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똑같이. 아시잖아. 그건 뭐 더 이상 뭐 발효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술은 조건만 괜찮으면 점점 좋아지는 거지. 아니,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요 세 가지로 변화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중하로. 안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고만고만한 거. 좋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 안 좋아지는 쪽이 더 많죠. 안 좋아지는 쪽이 더 많죠. 비율상. 그리고 그 안 좋아지는 거를 객관적인 거냐 이제 주관적인 거냐로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건 뭐냐면 안 좋아져도 주관성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다가 어느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질은 없고 모든 게 그렇게 바뀌어서 이런 걸 연기라고 해요. 관계성에 의해서 전부 다 내가 규정 지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변화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대라고 하는 거를 업이윤회한다라고 해요. 그걸 업설이라고 그러고 업이윤회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지구가 동그란 놈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이 기운 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약간 좀 얘가 이렇게 좀 조금 더 쓰거나 좀 더 기울거나 하면 북극과 남극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겠죠? 살살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없던 데에 얼음이 생기게 되고 여기는 얼음이 있던 데가 녹아가는 거예요. 바뀌어 가는 거죠. 변화해 가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나 자신을 만들고 바꿔간대. 예, 그리고 거기에는 안 바뀌는 건 하나도 없대. 이게 무화설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업으로 얘기하면 모든 기업은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엔비디아가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TSMC는 많이 들어봤잖아. TSMC 그 대만의 반도체 기업. 제가 예전에 삼성이 위험하다라고 말했을 때 TSMC가 삼성보다 시총이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돈이 쉽게 말해서 기업 그 가격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원래는 삼성이 더 비싼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삼성을 팔면 TSMC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TSMC가 거의 3배 비쌉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업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옛날부터 계속 들어온 회사죠. 예. 애플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경영의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간 회사고, 있긴 옛날부터 있었죠. 뭐 맥켄토시 뭐 이래가지고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컴퓨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인데 갑자기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한때는 애플을 이겼습니다. 엔비디아 뭐 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애플은 뭐 파는지는 알겠는데, 야, 그리고 구글 이런 거 되게 셀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봐도 구글 검색해도 구글, 유튜브도 구글, 뭐 이런 거 딱 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왜? 그 변화를 지금 인공지능 변화를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라서 그런 거예요. 야, 인공지능 온다더라.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설레발치다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아니, 안 온다는 뜻이 아니고 오긴 와. 지금이냐가 문제인 거야. 지금이냐가 문제인 거야. IT 버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안 오냐? 오긴 와. 그런데 먼저가 들어갔다가 한 10년 뒤에 왔어요.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비슷해. 그 기업들이 지금 소니 같은 거는 전자는 거의 다 손을 떼었고요. 소니도 지금도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소니가 아니지. 금융하고 영화 스파이더맨 이런 거 만들고 있죠. 아니, 소니가 그런 거 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TV나 컴퓨터나 안 그러면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던 소니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숨이나 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가전제품 우리가 백색 가전 이런 데서 LG나 삼성이 굉장히 뭐 냉장고, 테레비 이런 것 근데 딱 느낌만 봐도 왜 일본이 한국한테 밀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인건비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기계들도 아니고, 니나 내나 얘나 쟤나 그냥 어느 정도만 지나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냥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면 추월을 안 당할 것 같은데, 냉장고 만드는데 뭔 대단한 기술이 있어. 아니, 생각을 해봐. 에어컨 만드는데 무슨 뭐 엄청난 뭐 기술력이, 그냥 조립 잘하고 디자인 좀 이쁘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생각에.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나 저 컴퓨터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저런 기계들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만들면 뭐 달라요? 삼성이 만들면 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각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로 비유를 들어봅시다. 컴퓨터 하면 대기업이 만드는 컴퓨터를 우리 같은 이제 쩌리들은 다 대기업 걸 사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중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지가 만들거든요. 만들면 대기업보다 싸게 만드는 애들도 있어. 그거는 이제 돈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는 애가 있고, 최고급으로 만들어 버리면 있잖아요. 대기업 제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야, 컴퓨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500만 원, 1000만 원이 듭니다.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지가 갖다가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는 어느 게 최고니까 그거 갖다 놓고, 스피커는 뭐 넣고, 뭐 램은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비싼 거, 최고로 좋은 것들만 딱 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핸드폰도 똑같아요, 사실. 핸드폰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최고 A급들을, 최고 A급 만드는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CPU면 뭐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삼성의 엑시노트 안 쓰죠. 저도 안 써, 저도. 그러니까 삼성도 안 써. CPU가 어떻게 보면 뇌거든요, 뇌. 그런 거는 퀄컴 거를 다 쓴다고. 그러니까 퀄컴 거 갖다가 디스플레이는 뭐 갖다가 어디 거 갖다가 아마 한국이 그나마 좀 잘하는 게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최고 1 이렇게 맞춰버리면 이게 최고로 좋은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만드느냐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부품만 착착착 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는 어디 게 좋고 뭐 이게 다 있다니까. 우리는 패키지 상품을 사기 때문에 그냥 삼성이 맞춰놓은 거를 그냥 쓰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게 최고냐?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이거 조금 애들은 이걸 다 분석을 하잖아. 애들은 이런 걸 다 분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1등 회사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기업이 갖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끼는 거예요. 조립. 지가 만드는 건 없고, 지가 만드는 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고. 껍데기하고 효율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회사들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1등이. 물론 뭐 쉽지는 않아. 저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뒤집히는 걸 봤죠. 그러니까는, CPU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쉽게 말해서 뇌니까. 그거를, 스냅드래곤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1등이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성능 좋은 게 나왔죠. 그게 애플에서 만들었죠. 애플에서 만들었죠.
애플에서. 그리고 요 스냅드래곤이 1등을 할 때 삼성의 엑시노트도 비슷했었어. 수준이 비슷했었어. 그런데 요거를 뒤집어 엎으면서 더 성능이 좋은 거를 애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애플이 참 대단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또 퀄컴에서 요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애플 거보다 더 좋아. 그리고 삼성은 헛짓을 하면서 아예 이제 등외로 떨어졌어요. 아니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1등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하지만 그거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냐? 쉽지는 않아. 하지만 바뀌는 것도 맞아. 바뀌는 것도 맞아.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사부작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업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누적돼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되게 재밌다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면 서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존댓말도 쓰고 약간 껄끄러워. 그런데 이게 몇 번을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저 사람과의 관계 규정이 형성이 돼. 누가 갑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갑이 되면 제가 여러분을 공격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냥 수용을 해. 안선희 보사님 많이 늙었어요. 이런 거 수용하잖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가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나라고 하는 어떤 특징, 그러니까 나라고 규정 짓는 생각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다 요게 기본 틀이 있고 그게 모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규정이 달라져. 나보다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못 참아.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말하면 못 참아. 근데 나보다 위에 사람이 말하거나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재미로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건 참는다고. 그냥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재밌자고 던졌는데 저 사람이 죽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 아니 그게 실제로 저도 이번에 화상 가서 되게 재밌었잖아. 중국에 화상 가서. 누가 나한테 사진을 찍재 갑자기. 나 화장실 가고 있는데 화장실에 내가 영역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간절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는데 사진 찍자하니까 그렇잖아 조금. 그래서 내가 저리 가 내가 이랬거든. 저리 가. 근데 보니까 가족이 3명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아들이 온 거야. 근데 나는 그 보살님이 나랑 사진 찍자고 할 때 우리 일행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일행이 한 120명 되니까 저리 가를 했거든. 저리 가를 했는데 우리 일행이 아니었어. 우리 일행이 아니었어. 저리가 내가 이거를 했는데 우리 일행이 아니었어. 우리 일행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받아주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갔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 근데 몰랐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양반은 저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진 찍자고 하지.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사진 찍어주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스님이랑 사진 찍자고 하고 자기 남편을 데려와. 여기 스님이랑 사진 찍자 이러면서 오는데 나는 저리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다 관계성들이 있는 거죠. 맞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비의 스님을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들이 실제로는 자식하고의 관계성, 남편하고의 관계성, 부모와의 관계성, 그리고 이 관계성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한 번 결정됐다고 계속 그 상태로 가느냐? 안 그래요.
아니, 맞잖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등짝 두드려 맞고 때밀이로 타올로 이렇게 껍질을 확 벗겨버릴까?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상태도 될 수 있는. 아니, 맞잖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 어른들은 그거 있었어요. 자식한테 반말하다가도 연세가 드시면, 그리고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존댓말을 올려주는 부모님들도 계셨었어. 그게 왜냐면 내가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지금 한 50이 넘고 60이 됐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공손하게 존댓말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반높임으로.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요 바뀌어가는 것들이 나지. 나지. 그리고 이것은 모두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남극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안 바뀌는 부분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 바뀌는 부분은 누가 설정을 해주는 거냐면 신이 설정해 주는 겁니다. 신이. 그래서 존엄사 문제랑 관련해서도 이게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도 사실은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거거든요. 기본 세팅은 신이 해놓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세팅을 해놨는데 내가 내 뜻대로 뭐 생명을 죽었거나,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뭐 존엄사도 일종의 자살이거든요. 그렇게 죽었을 때는 세팅이 신이 해놨는데 그거를 네가 끊냐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불교는 그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거의 그 시점에서부터 계속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형상으로 봤을 때. 언제 뭐 만들어질지 모르겠고요. 아마 서해가 저렇게 침하되면서 바다가 되고, 일본과 우리가 분리가 되고, 원래는 다 붙어 있었죠. 서해도 다 붙어 있었고, 그쪽이 이제 좀 낮으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거의 다 바다가 될 그런 정도 시점이 됐을 때 한강이 계속해서 아마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한강은 단 한 번도 정지되어 있었던 적은 없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굉장히 추운 상태가 되더라도 겉은 얼어도 속은 흐르고 있겠죠. 그렇게 변화하고 깎이고 흘러가는 거를 한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의 한강 말고, 그러니까 이 변화로서의 한강 말고 실질적으로 불변하는 한강이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다. 그래서 네 스스로 책임지고 네 스스로 규정해 가는 거다. 그리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저거예요. 교통사고랑 똑같아. 이 세상에 교통사고랑 똑같다는 뜻이 뭐냐면 10대 0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 다 뭐 8대 2, 7대 3, 6대 4 뭐 사고 나봐. 다 뭔가 이쪽에도 어느 정도는 물어야 된다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물으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요. 이렇게 위치에 서게 됐다면 너한테도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싸가지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너도 어느 정도는 뭔가가 문제성이 존재했던 거야. 그러니까 쌍방이라니까. 그렇게 관계들은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요번에도 화상 갔을 때 이제 그 내려오는 계단이니까 내려오는 계단이 많으니까 저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었었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계단에서 무릎이 편찮으신 분들은 그게 무리가 간다는 거거든요. 내려올 때는 몸에 하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단성 코스로다가 옮겼잖아요. 내려오고 원래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한 코스로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라갔다가 일로 내려가는 건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 무릎이 아픈 거를 뭐 탓할 수는 없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뭐 무릎이 안 좋아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천적인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외모도 그런 거고 건강도 잘 타고나는 놈이 짱이요. 그게 있어. 그러니까는 뭐 잘 관리하고 됐고요. 그거 됐고 잘 건강 체질로 타고난 사람은 훨씬 강해. 예. 다이어트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뭐 위고비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있다니까. 조금만 먹어도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가축으로 되면 굉장히 유리한 거지. 가축형 인간이 가축형 인간. 그리고 도대체 저거는 뱃속에 무슨 거지 새끼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먹는데도 계속 이렇게 몸매가 슬림하게. 근데 그것도 재수 없으면 어느 시점에 그 흐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왜 바뀌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바뀌어. 그래서 원래는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갑자기 있어.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게 출산을 하고 뭐 바뀌었다. 이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남자들도 그게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조금 그때부터는 막 찌기 시작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무릎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도 자신이 누적시킨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막 썼든지 아니면 위에가 비대하든지 나이 먹으면 다 조금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비슷한 연령대에서 더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누적시키는 결과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실체가 없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버리면 그건 무화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지는 거야. 내가 만든 변화거든. 이 땅이 서비스로 들어와 있지 않다니까. 여기에는 무화설에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점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거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가 되는 거고 신이 이걸 기본적으로 깔아줬으면 반찬은 네 건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다. 계곡 같은 데 가면 상 빌려주는 놈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놈들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전에 딴 거는 몰라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딴 건 몰라도 그 이재명 씨 그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계곡 같은데 그런 거 놓고 지가 쥐땅인 양 봉이 김선달이야. 그래갖고 나가라 그랬더니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요. 네가 사기당한 거야. 왜 정부 땅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붕어빵 뭐 이런 거 파는 분들 말고 서울에 가면 그 포장마차나 노점상들이 길을 쫙 막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행인이 걔네를 피해 다녀야 돼.
한두 놈이 아니야. 진짜 수십 개가 쫙 벌어진다고. 그리고 걔네가 그냥 길 쪽에 그냥 요 포장마차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뒤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적재해 놔가지고 댕기가 힘들어. 댕기가. 물론 다 사연이 있겠지만 저건 뜯어내야 돼. 그러면 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뭔데?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데?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데 또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 들어오면 머리 아프거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월급은 나오는데 굳이 뭐 내가 굳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때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거 때려 부셨잖아. 근데 그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있고 밑에 반발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반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임기제인데 그냥 가시죠. 조용히 가시죠. 뭐 한다고 원한을 만듭니까? 이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야. 참모들 쪽에서도. 근데 그거 밀어붙이더라고.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철거되는 사람들 대표로 막 나와가지고 막 지랄을 하지. 예. 그러니까 그거 되게 저는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럼 뭐 얘기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가버리듯.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안 때려부시는 게 아니고 뭐라도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너네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면 그럼 가는 걸로. 근데 그거 보면 자 자리가 있잖아. 거기 이렇게 평상 깔아놓은 자리가 있잖아. 이게 얼마라는 거잖아. 이게 뭐 예를 들면 3만 원. 그리고 음식은 내 거야. 이건 내가 사고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서 시킬 수도 있고. 그 음식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음식을 남겼어. 그건 뭐 문제가 없죠. 왜냐면 다 내 거니까. 근데 이 평상을 내가 훼손했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로 얘기하면 내 땅에 우리 집이 단독주택인데 내 땅에 내가 내 차를 댔어. 이렇게 되면 둘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공용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했어. 그런데 그거는 내 땅은 아니잖아. 내 차지만. 거기서 만약에 뭐 차가 뭐 불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공용주차장 자체를 훼손했어. 그럼 배상해야지. 똑같아요. 요 터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화설이에요. 그게 무화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해도 문제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내 뜻대로. 게임을 끝까지 꼭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이나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좀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는 잘 못 두겠더라. 내가 해보니까. 바둑도 잘 못 두는데 장기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장기 잘 둔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세상은 넓구나. 제가 그래도 동네에서는 짱이었었어요. 동네 짱 정도는 됐는데 이거는 아니다. 바둑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마 6단까지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지역구 짱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졌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이상 무너져가지고 장기 같으면 차 한 마리가 잘못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해서 반전의 기회가 없어요. 뭔 뜻이냐면 상대가 실수해주기만을 기원하면서 가는 거야. 반전은 없어. 근데 거의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반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레벨이 올라가면 쫄 한 마리 먼저 죽으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못 따라가. 이해가 됩니까? 못하는 놈들은 막아 죽어도 뒤집어져.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딱 죽으면 하기가 싫어.
왜? 앞으로 30분을 더 해도 끝날 때까지 해도 안 돼.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끝까지 가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요. 그게 그냥 상대도 재미있는 거고, 맞아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기분 좋아라라고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누가 있냐면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바로 포기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뭘 이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엄사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프고 내가 더 이상 낫지 못한다는 건 알아. 80, 90이 됐는데 낫겠냐? 점점 피곤해지는 거지. 인생 피곤해지는 거지. 그렇게 간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끝까지 야 그래도 죽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그냥 끝낼래. 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야. 그건 사람의 성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끝낼 때 전체가 내 거면 내 책임 안에서 작동하면 돼요. 작동하면 돼. 그렇게 해서 자기 판단 하에 전체가 내 판단, 내 거만 있다라고 가정하면 끊어도 돼요. 그러면 그게 존엄사가 성립되는 거고, 만약에 다 내 게 아니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같이 신이 기본을 깔아줬어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두 종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읍시다가 아니고 갈 사람은 가. 하지만 피곤한 사람은 끊는 것도 돼 라고 선택을 주는 거고, 불교는 그 두 가지 판단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그 판단이 안 돼요. 중간에 멈출 수 없어. 그리고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 실체적인 신이 개입한 저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 영혼,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불교식으로 말하면 신멸론이에요. 우리의 영혼, 정신은 소멸한다. 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게 계속 존재하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 그래서 무아설과 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강경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도 사실은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 그게 업에 의한 윤회라는 겁니다. 업에 의한 윤회. 마치 북극의 얼음들처럼 실체, 바닥은 없어. 하지만 그 얼음들은 계속 쌓이고 녹고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전부가 내 거라면 무한 책임입니다. 나에 대한 것들은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우리가 비슷한 행동도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의 혹시 그 장기기증 그거 하신 분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그거 쓴다며, 장기기증. 그렇게 체크해 놓은다며. 그러면 사고가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운전면허증을 보고 이 사람이 장기 기증자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그거 사인하는 거 쉽지 않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입살이 보살, 뭐 입이 방정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 제가 예전에 비슷한 걸로 되게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누구 결혼식인가 그랬었어. 근데 내가 뭐라고 입을 털었냐면, 어린 나이에 뭐라고 털었냐면, 그게 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저게 방정을 떤다고. 근데 나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자는 쪽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른들이 막,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유언장 이런 거 진짜 어렵다. 절에서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정리를 잘 안 해놔요. 이 양반들이. 정리를 잘 안 해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떤 거는 개인 명의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사찰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개인 명의로 저도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는데 뭐가 있냐면 사찰 명의로 다 해놓잖아. 근데 뭐 불사하고 이러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 사찰 명의로 돼 있으면 전부 종단 도장 받으러 다녀야 돼. 내 건데. 내가 다 넣은 건데. 내가 만들어서 넣은 건데. 주인이 저쪽이니까. 명의자가. 그리고 대출을 해주냐?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왜? 종교단체, 병원, 학교 이런 거는 대출을 안 해줘요. 잘. 설령 문제가 생겨서 저거를 쉽게 말해서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넘겼을 때 이것들이 와서 데모를 한다니까. 그러면 은행도 머리가 아파. 그걸 몇 번 당해봐서 우리 봤잖아. 우리 빤스 목사 정광훈 씨 거기서 미친 듯이 데모를 해서 500억을 뜯어가는 놀라운 일을 봤잖아. 법적으로는 저거 밀어버려야 돼요. 도대체 이 나라는 법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런 사례가 하나가 벌어지면 나도 이 생각이 있는 거지. 나도 그래서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나 태극기 부대잖아. 태극기 부대.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나도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면 그 품값 다 뽑은 거다. 그 사람은. 그 도대체 데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모르겠고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야, 그 이상 뽑았지. 근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전례를 남기는 건 진짜 무지하게 안 좋은 거야. 왜? 전장현 저런 놈들처럼 그냥 계속 뻗대면 된다는 얘기거든. 뻗대면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메꾸면 모든 사람이 뒤집어져. 마치 우리 80년대 90년대 교통사고 난 것처럼 접촉사고 한 남은 목 잡고 나와가지고 지랄하다가 길에서 뒤집어져.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예. 그래서 왜 개인 명의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그분이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그 개인 명의 재산은 절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에게 귀속돼요. 스님이니까 자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서 더 문제인 거야. 자식이 없어서. 차라리 자식이면 아버지 유지가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라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뭐 지뱃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사시고 당신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절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조카가 되잖아? 조카는 거의 남입니다. 요즘 세상에. 조카한테 넘어간다고 자식이 없으니까. 맞잖아. 이게 상속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조카면 무조건 몇 푼이라도 건지는 게 낫습니다. 고인의 유지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삼촌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게 절이고 뭐 절땅이고 뭐 이러는데 팔면 한 2억은 돌아온대. 그러면 무너지든지 말든지 철거되든지 말든지 파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 사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명, 8명 이렇게 되잖아? 다 팔자 그래요. 아니, 그건 이해가 또 되잖아.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이면 차라리 유지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거를 한 건데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스님들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 상자들이랑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절이 10억짜리야. 그런데 그게 자식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면 그 대처승절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불교로 유지를 하고 이걸 종단이나 이런 쪽으로 잘 넣고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그냥 맨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한 3억 줄게 콜 이러면 자식이면 오케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유지라는 게 있어서 족하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나온다고. 왜 10억짜리인데 3억을 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한 9억 주면 대화는 될 거야. 지도 공짜니까. 근데 절 입장에서는 9억 주고 사진 않지. 아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끝까지 잘 연세들 그래도 한 80 넘어가면 그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죽음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요. 그러면 상자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말 못한다. 그 말 못한다. 그거 아마 자식도 부모한테 그 말 못할걸. 아버지 그 유언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네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생각을 그래 놓고 이제 둘째 자식한테 전부 상당 부분이 넘어가기 시작해. 그거 첫째 자식이 한 2번 그래도 내가 맏아들이니까 총대를 메고 복잡한 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나섰다가 자기만 그 두더지 게임에 머리 맞고 쓱 들어가는 거죠. 아니 대충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기시켜서는 안 되는 게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시 되어 있는 이게 터부야. 동아시아의 터부.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해서 나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게 약간 금기된 건데 그런 거고, 그리고 죽었을 내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뭐라도 쓸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아. 쓸모없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 어차피 뭐 화장하면 불에 탈 건데 그게 뭐 빼서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야. 하지만 직접 사인할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잖아. 내가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내가 면허 없잖아. 아니 그 생각보다 어려운, 그러니까 숭고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신적 흐름,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 통념에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기증자가 있어. 그래서 사고가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 병원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처리를 하겠지.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신장을 빼든지 뭐 안구에서 뭐 각막을 빼든지 뭐 몇 가지를 뺐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네 거니까. 내 거를 내가 결정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 자식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임종 마지막 이제 시신 보러 갔는데 안구가 적출됐어요. 이러면 또 생각이 또 그 마음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또 이게 시신이 훼손돼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까? 그건 또 자식 마음인 거지.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그건 뭐 존중해 주자 라는 쪽으로 가겠지. 보통 이제 사회적 통념상.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개입된 종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냐면 인공지능이나 인간 복제 문제에서도 똑같이 해결이 돼요. 모든 게 다 내 거면 내가 내 스스로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있어.
이런 거 장기만 기증하는 분 말고 마루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 중인데 그런 거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안전성은 100% 담보를 못 하겠는데 어차피 당신은 안 해도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선택해 주시는 분도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생각보다 선택 많이 할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그쪽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돈을 뭐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겠지. 인체 실험까지 올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신약이 더 빨리 나오는 거죠. 왜? 동물 실험 백날 해봐야 동물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을 어느 순간에 해야 돼. 예,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선택해서 다 온전히 내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장기를 내 게 아니고 중국처럼 납치해서 적출해요. 야, 이런 범죄지. 그리고 내가 신약을 내가 병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상황이 돼서 신약 쪽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한번 실험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하고 얘 좀 시켜보세요. 이런 마루타다. 진짜. 이런 마루타다. 돈 줄 테니까 얘 시키세요. 이런 마루타야. 그 경우가 다른 거죠. 그게 하나는 내 거냐 내 게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설과 무아설, 그 다음에 유신론, 신을 믿는 종교하고 신이 필요 없는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불교는 그렇게 이해해서 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를 다 해체시켜 버리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관계성들을 다 끊어서 해체시키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다음 시간에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